이 배를 만든 건 한국인데요. 그런데 배의 심장 설계도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척 팔 때마다 100억 원이 프랑스로 빠져나갔습니다. 밤바다 위에 거대한 철의 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길이 300m, 높이는 아파트 15층과 맞먹습니다. 이 배 안에는 영하 163도로 냉각된 액화 천연가스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 기준으로 10척 중 9척 정도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수천억 원짜리 초정밀 플랜트를 밤낮으로 용접하고 조립해서 납기 안에 넘겨주는 나라. 그 기술력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완성되는 순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작은 엔지니어링 회사, 직원 수 700명도 되지 않는 그 회사가 한국 조선소가 배 한 척을 납품할 때마다 조용히 10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설계도 한 장, 그것 하나로. 한국은 세계 1위 조선강국이었지만 정작 배의 심장부 기술은 남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굴욕을 끝내기까지 걸린 30년의 기록입니다. LNG, 즉 액화천연가스는 현대 에너지 시장의 핵심 자원입니다. 천연가스는 상온에서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영하 163도까지 냉각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압축된 상태로 배에 실어서 전 세계 항구로 운반하는 것이 LNG 운반선의 역할입니다. 문제는 이 초저온 가스를 어떻게 새지 않게 담느냐입니다. LNG 화물창은 배 안에서 지된 초저온 저장 탱크입니다. 영하 163도의 환경에서 수십 일을 버텨야 합니다. 단 1mm의 균열만 생겨도 가스가 새고 최악의 경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창은 조선업의 기술 중에서도 가장 극한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이 기술을 가진 회사는 전 세계에 단 하나였습니다. 프랑스의 GTT. 본사 직원 700여 명의 이 회사는 LNG 화물창의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0.7mm 두께의 얇은 금속막으로 LNG를 감싸 새지 않게 하는 방식입니다. 랩지만 수백 번 접어도 끊어지지 않은 특수 설계. GTT는 이 구조 하나로 수십 년간 세계 LNG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 기술을 쓰지 않으면 LNG 선을 수주할 수 없었습니다. 선주들이 GTT 기술이 적용된 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용접을 잘하고 납기를 맞추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도 화물창 설계도는 반드시 프랑스에서 사야 했습니다. 로열티는 성가의 약 5%. LNG 선 한 척 가격이 2천억 원이 넘는 시대가 오자 한 척당 GTT에 지불하는 금액은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HD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세 회사가 한 해에 수십 척씩 수주하던 시절, 이 회사들이 GTT에 지불하는 로열티만 해도 연간 수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프랑스로 흘러간 로열티의 총액은 수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수치로만 보면 그냥 사업 비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훨씬 더 뼈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을 가진 쪽이 항상 갑이었습니다. GTT는 화물창 설계도를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면서 수십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설계 변경은 사전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시공 방식에도 GTT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기술자들은 설계를 이해하고 경험을 쌓아가도 그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인 개선을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 스며들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재주는 넘는 곰이고 수익은 GTT가 가져간다. 이 말이 조선소 현장에서 오랫동안 공공연하게 회자됐습니다. 변화의 씨앗은 2004년에 뿌려졌습니다. 참다 못한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구심점이 됐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수주 경쟁을 벌이던 조선 3사가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HD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기술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연합 연구 체제를 꾸렸습니다. 이 시도는 조용히 그러나 진지하게 시작됐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2013년 드디어 한국형 LNG 화물창 1세대 모델인 KC1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KC1은 GTT의 멤브레인 방식을 참고하되 한국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구조였습니다. 재료, 시공 방식, 반열 구조까지 모두 새로 설계했습니다. 특허 분쟁을 피하면서 성능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기술을 적용하는데도
법률 검토와 기술 검토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KC-1을 탑재한 실증선이 처음 출항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30년, 구륙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한 번 실패로 끝날까? 그 물음의 답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KC-1은 실패했습니다. 출항 후 운항 과정에서 화물창 내부 단열재이부에 결빙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원인 분석에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외신과 경쟁사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형 화물창 결함 논란. GTT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업계에는 차가운 냉소가 퍼졌습니다. 역시 화물창은 GTT가 맞다. 국산화 프로젝트는 폐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일부에서는 괜히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0년의 연구가 한 번의 결함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방향을 바꾸는 신호였지 포기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조선 3사의 연구팀은 결빙 원인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단열재 시공 공정에서 미세한 수분이 유입되는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설계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시공 환경 관리의 문제였습니다. 원인이 확인됐습니다. 그 뒤로 수년 동안 개선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차세대 모델 KC2C가 등장했습니다. KC2C는 KC1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단열 성능, 시공 편의성, 내구성을 전면 재설계한 모델입니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수분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새로운 공법을 적용했고 단열재 미도를 높여 장기 운항 시의 안전 마진도 확보했습니다. 검증은 실제 운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KC2C를 탑재한 LNG선이 납품됐고 실제 상업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수만 회리를 운항하면서 화물창 성능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GTT의 기술과 비교해도 성능에서 차이가 없었고 일부 시공성 지표에서는 오히려 우위를 보였습니다. 회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화물창이 실제 배에 올려지고 실제 LNG를 담고 실제 바다를 달렸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GTT의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한국이 처음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LNG선 시장 전체의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주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산 화물창이라고 하면 아직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했지만 KC2C의 상업운항 성공 이후 일부 선주들은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KC2C를 선택지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GTT의 독점 체제는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KC2C의 상업 채택 실적은 아직 GTT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운항 이력이 필요합니다. 선주들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수천억 원짜리 배에 검증이 짧은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는 여전히 신중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GTT와 협상할 때 달라진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복자 기술이 있다. 이 사실 자체가 협상력입니다. 로열티 조건, 기술 지원 범위, 시공 자율성. 예전에는 GTT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조건들이 이제는 협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1위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핵심 부품과 원천 기술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조선 외에도 여럿입니다. 반도체 장비, 항공기, 소재, 특수 화학품. 이 중 어느 분야에서 한국이 기술 자립을 이뤄내느냐는 향후 10년 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변수입니다. LNG 화물창 국산화의 성공은 단지 한 기업, 한 산업의 승리가 아닙니다. 핵심 기술 없이는 세계 1위도 완성되지 않는다. 이 명제를 한국 산업 전체가 다시 확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확인에는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성공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첫째, 운항 데이터를 계속 쌓아야 합니다. KC2C가 상업운항에 성공했지만 세계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더 많은 운항 실적이 필요합니다. 10척, 20척, 50척. 수년간의 누적 데이터가 쌓일수록 선주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술이 있어도 실적이 없으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째, 표준화와 인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LNG 화물창은 국제해사기구의 규정, 환급기관의 인증, 보험사의 승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GTT는 수십 년간 이 인증 체계 안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표준으로 굳혀왔습니다. 한국형 화물창이 세계 시장에서 동등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함께 이 국제기준 체계 안에서의 공식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 개발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KC-27로 GTT와의 간격을 좁혔지만 경쟁은 현재의 기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세대 LNG선은 더 높은 단열 성능, 더 낮은 증발 손실, 탄소 배출 감소를 요구받게 됩니다. 한국이 KC-2C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세대 화물창 기술을 지금부터 개발하지 않으면 다시 뒤처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넷째, 이 경험을 다른 분야로 확장해야 합니다. 화물창 국산화 과정에서 한국이 배운 것은 기술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방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장기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체계, 이 구조 자체가 자산입니다. 한국이 기술 의존도를 낮춰야 할 분야는 LNG 화물창 외에도 많습니다. 이 협력 모델을 어떻게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GTT는 설계도 한 장으로 30년간 수조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조롱받았을 때도, 프로젝트 폐기 위기에 몰렸을 때도 다시 계산하고, 다시 설계하고, 다시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만든 배에 우리가 만든 기술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기술 독립은 선언이 아니라 계속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한국이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 승리를 진짜 승리로 만드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